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말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막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엄청 빨리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등기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압류, 임금채권, 사행위 가처분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아파트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일단 밑에 내용을 보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글을 쓰다 보니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 재밌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등기부를 보면서 좀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9월 16일 날 근저당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자, 일단 압류가 보입니다. 압류. 2015년 10월 2일 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압류가 김포 세무서입니다. 압류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압류들이 있거든요. 세금이죠. 압류 같은 경우는 배당이 법정기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2015년 5월 10일이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법정기일인 이거보다 전에 이미 법정 부과된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배당이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 같은 경우는 배당이 될 금액이 작다면 또 그나마 괜찮겠지만, 큰 금액이 배당이 앞으로 먼저 된다면 좀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세무서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작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구청이나 뭐 이런 데는 금액이 뭐 재산세라든가 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도 금액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큰 세금, 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하나 써놨는데, 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회사 동료가 저한테 와갖고 뜬금없이 뭐 어떤 뉴스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전세계 갈 때 압류가 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압류가 있으면 인수할 수도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를 보고 와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참 뭐랄까, 위험하다는 건 알려준 건 좋은데 이 위험하다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압류가 상당히 법정 기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서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빠르든 말든 낙찰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압류가 빨라서 뭐 10년 전 거든 20년 전 거든 30년 전 거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압류가 배당되고 소멸될 뿐인 거지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여기 케이스에서는 인수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만약에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015년 10월 1일 압류인데, 만약에 2015년 뭐 예를 들어 뭐 9월 1일에 전입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앞에 있는 근저당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9월 1일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압류가 법정기일이 10월 1일이면 9월 1일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압류가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 배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배당을 많이 받아버리는 바람에, 압류가 먼저 배당을 많이 받는 바람에, 배당금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배당금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입자가. 그 경우에는 낙찰자 인수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기 때문에 이 물건에 있어서는 압류 금액이 세무서이지만 크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요, 또 가압류가 하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 근로복지공단만 얘기 들어도 경매를 조금만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이 빨라지고 있네요. 다시 좀 천천히 릴렉스. 자,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이죠. 임금채권은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됩니다. 3개월치 월급, 그 다음에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순위보다 근로복지공단은 날짜에 상관없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이므로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죠. 가장 먼저 갑자기 쫙 튀어나와서 배당을 받아버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만약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보다 이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버린다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또는 금액이 줄어들거나요.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 근로복지공단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사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많든 어쩌든 낙찰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써죠. 전혀 상관이 없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것도 그냥 소멸되는 것이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권리가요. 근저당인데요. 2015년 9월 11일 날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근데 근저당 권자가 1명, 2명, 3명, 4명, 5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근저당을 잡았네요. 근저당 금액도 5억이나 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들을? 일단은 먼저 이 물건을 보시면요. 1순위는 근저당이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죠. 가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가압류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그러고 나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자, 그 뜻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근저당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에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게 배당을 순위를 보시면요. 근저당 같은 경우는 먼저 배당을 받지만 가압류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뒤에 두 건의 가압류가 있었잖아요. 가압류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때 가압류는 배당을 받을 때 나머지 뒤에 있는 순위와 모두 다 동일한 순위로 잡고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뒤에 원래 가압류 금액이 원래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있었다. 근데 만약에 원래는 1,000만 원 배당 1,000만 원 배당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만약에 근저당 여기에 지금 5억으로 잡혀 있죠. 5억짜리 들어와 버리면 1,000만 원의 배당이 아니라 1대1대 남은 배당금에서 1대1대5 중에 1만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작은 금액만 배당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압류들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큰 걸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가압류가 배당을 다 받지 못하게 빼앗고 있다는 거죠. 빼앗고. 그래서 아마도 그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근저당 권자를 많이 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실은 본인들만이 알겠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그냥 단지 보여지는 내용으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자, 가처분. 그래서 이런 근저당이 어떤 행위처럼 보여요? 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처럼 보인다는 거죠. 충분히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 가압류를 뺏기 위한 가짜 근저당이지 않냐. 원래 위에 충분히 근저당도 많이 있고 3억 넘는 근저당도 있고 3천만 원 근저당도 있고 이렇게 가압류 충분히 있는데 누가 이런 집에 근저당을 5억이나 잡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앗는 행위다.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 말소등기 청구권으로 인하여 근저당에 가처분이 걸린 거죠. 가처분이. 그래서 가처분이 걸린 상태에서 이 신용보증금이 보증기금이 소송을 걸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근저당은 어떻게 돼요? 말소가 피보존관리잖아요. 근저당기 말소 청구권. 그래서 근저당은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물건의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 위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위에 근저당이 충분히 있었고 경매를 넘긴 사람도 1순위 근저당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근저당이 소멸되든지 말든지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가므로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 이유니까 특별히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후순위 사회행위로 인한 가처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근저당이 말소가 되든 말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신경 쓴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도 마찬가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등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압류,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가압류 또는 임금채권, 그 다음에 근저당,
근저당에 의한 가처분 모두 다 낙찰이 되면 다 소멸되어서 낙찰자는 인수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내용이므로 신경 쓰지 않고 입찰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죠. 이런 물건을 한 번씩 봐보시면서 공부를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